어제는 올리브영 와서 뭐 살까?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좀 넣어달라고? 알바도 경력 없잖아요. 경력 없는 사람 서울에서 살겠나 얘가. 알바를 해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안녕하세요. 각자의 다른 면을 나누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팟캐스트 사이드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이드비의 스토리텔러 희수, 스토리텔러 미림입니다. 요즘 아주 바빠 보이시던데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저는 요즘 커리어에 큰 도약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게 딱히 없어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 직종을 구체화해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30살에 다시 시작한 느낌이지만 제가 또 알바를 몇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알바, 인턴, 정직원까지 사회생활 짬밥이 아예 없진 않아서 조금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열심히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중입니다. 희수 씨는요? 저는 근데 저희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뭔가 용기 내어서 도전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나가시길 바라고. 오케이. 저는 이제 최근에 삿포로 가이드북을 같이 제작해보자는 협업 제안을 받아서 2주 동안 열심히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지금 토고를 넘긴 상태예요. 이제 뭔가 이런 어떠한 다른 이런 여행 업체랑 제작한 첫 공식적인 가이드북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좀 설레기도 하는데요. 아직 디자인 작업이랑 수정 단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다면 꼭 사이드비에 공유를 가장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황 토크를 마쳤으니 본격적인 오늘 사이드비의 주제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사이드비의 7번째 스토리 주제는 알바 입문자들을 위한 꿀정보 모음입니다. 오, 꿀정보라고 하니까 되게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또 저희가 나름 20대 때부터 굉장한 다양한 알바 경력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 그 경험들에서 나름대로 얻은 꿀팁들을 이제 막 알바를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사이드비의 7번째 스토리 주제 알바 입문자들을 위한 꿀정보 모음 시작할게요. 그럼 우리 일단 서로 해본 알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다양하게 해보진 않았는데 파리바게트의 제 첫 알바, 파리바게트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트에서 한 4개월 정도 일하고 이제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이제 새 매장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했더라고요. 5년? 네.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쪼갰을 때는 막 한 1년 반에서 2년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걸 다 합해보면은 한 5년 정도? 저는 뭐 썸네일 제작해주고 이런 단기적으로 하고 끝내는 것들은 그냥 빼고 음식점에서 또 한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학교 근로장학생도 그것도 한 3, 4개월보다 더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카페에서도 1년 넘게 했었습니다. 희수 씨가 올영 알바를 5년이나 했는데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거나 특별한 썰 같은 거 없어요? 세상 모든 다양한 인간 유형을 올리브영에서 다 만나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도 이제 올리브영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국내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고 그 중국에서 이제 막 터졌을 때 이제 제가 있던 매장이 합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정에 있다 보니까 홍대 쪽에서 가까워서 이제 외국인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중국인들이 와서 저희 매장에 있는 마스크를 진짜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많이 사가지? 이 생각만 하고 일단 다 퍼졌죠. 중국인들이 다 사가니까. 그런데 이제 한 몇 주 안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그 코로나가 덮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때 마스크를 그렇게 사갔구나 이걸 알게 됐고 이제 한창 이제 그 마스크를 왜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국에 가서 2장씩 살 수 있었나?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맞아. 막 그 오브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 해당 그 연생들 맞춰가지고 가서 내 할당량을 구매할 수 있었을 때. 근데 사실 약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마스크를 구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사람들이 꼭 올리브영에 와서 마스크를 늘 찾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되게 굉장히 친절하게 없으면 저희 마스크가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저도 진짜 들어와서 마스크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점점 사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점점 불친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마스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서 그분들도 이러면서 이제 나가고 막 이래서 근데 그만큼 너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 이제 응대하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그 합정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합정에 또 그 엔터사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아무래도 YG? 바로 저희 매장 건너편인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로제를 본 적이 있어요. 블랙핑크 로제. 오, 요즘 아파트? 근데 그때도 약간 초창기긴 했는데 솔직히 블랙핑크가 워낙 나왔을 맞아. 때부터 핫했기 때문에 모를 맞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돌아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저 할 일 하고 그 카운터에서 이제 일 보고 계산을 하러 어떤 손님이 왔는데 로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 진짜 필사적으로 모른 척하면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계산만 딱 해서 줬어요. 근데 대신에 뭐 사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로제는 올리브영 와서 뭐 살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그 드라이 샴푸를 진짜 많이 사더라고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구나. 되게 작은 사이즈도 많이 사고 큰 사이즈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역시 로제도 머리 감기 귀찮을 때가 있나 보다. 아니요 뭐 샵 가기 전에 막 머리 그냥 그렇게 그 드라이 샴푸만 하고 갈 때도 있겠죠. 아니요 뭐 비행기나 이런 거 장시간 타니까 찝찝할 때 이럴 때 하거나. 근데 진짜 와 여기 있는 거 다 쓸어가네 할 정도로 드라이 샴푸를 굉장히 많이 샀고 그리고 또 되게 의외였던 점은 포인트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포인트 적립을 하더라고요. 로제도? 여러분들 포인트 적립하세요. 로제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원래 보통 그 CJ1 적립 뭐 적립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럼 번호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번호로 적립하면 이제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카드를 챙겨서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드 찍어가지고 이제 적립도 해드리고 너무 그래서 속으로 로제다 이러면서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데 최대한 그냥 아예 모른 척. 아니 실물을 얻었어. 실물이요? 깡마르고 막 진짜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카페가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미군 손님들이었는데 그 미군들 중에서도 게이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치 사방팔방이 다 멋있는 이제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네. 이제 또 이제 그분이 자주 오셨는데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키는데 샷을 7번을 추가하는 거예요. 7번이요? 그래서 기본이 2인데 엑스트라 7 샷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들었어. 일단 알겠다. 왜냐면 돈을 다 결제했으니까 한 컵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 그래서 2컵에 나눠가지고 심지어 카라멜 마키아토인데 거기에 우유하고 시럽이 들어가는데 우유는 거의 들어가지도 못했고 시럽만 좀 넣어줬어. 너무 쓸 것 같아요. 맞냐? 계속 물어봤지. 그리고 2컵에 나눠 가야 될 것 같아. 알겠대. 그래서 걔는 또 대답은 잘해. 다 괜찮대. 엄청 쓸 것 같은데? 진짜 범상치가 않은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해서 먹는 게 진짜 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막 그걸 되게 들어주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아. 막 요거 넣고 요거 빼주고 요거는 조금 넣고 뭐 반만 넣어주고 뭐는 많이 넣어주고 막 이렇게. 근데 요즘에 한국에도 조금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들리는데 아메리카노에다가 우유를 살짝 부어 먹는 거 그게 요즘에 뭐 꿀팁 이렇게 나오더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미군 친구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그게 약간 좀 살짝 부드러워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메리카노에 우유를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라떼? 이랬더니 라떼는 아니래. 살짝만 넣는 거.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 근데 하면서 아니 이게 괜찮을까? 왜냐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많았어. 그런 손님들이. 그래가지고 나도 쉬는 시간 한번 그렇게 먹어봤는데 괜찮은 거야. 이 아메리카노에 쓴 걸 살짝 중화를 시키면서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처음 알고 나도 계속 그렇게 먹었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럼 저희 이렇게 또 재미난 알바썰?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를 이제 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뭔가 알바 면접 진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꿀팁. 근데 저는 진짜 알바 면접 볼 때마다 바로 한 번도 그게 안 됐던 적이 없어요, 사실.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좀 신뢰감을 가지겠죠?
일단 그럼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그 면접 당일날에 이제 당연히 지각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뭐 그런 매장이나 그 회사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 당일날 이제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면접 보기 시작하면은 사장님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이런 질문 맞아.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있거나 오기 힘들면은 이제 알바를 하는 중에 지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뭔가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번 체크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이제 다른 시간대에 알바생들이 뭐 올 수가 없어요. 뭐 아프다던가 빠지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급하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좀 더 선호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좀 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선택을 하실 때도 최대한 집에서 가깝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면접을 볼 때 태도를 자체를 너무 또 하이텐션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생긋생긋 밝게 웃으면서 답변을 하고 나는 발랄하고 활발한 스타일이다. 약간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서비스 직종일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좀 가까운데 하는 게 서로 좋은 게 알바하면서 가장 많이 그만두는 핑계 중에 하나가 멀어서 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서로 가까운 게 좋다. 근데 희수 씨가 중요한 거를 다 말을 해줘가지고 네. 말 안 해준 것 중에는 약간 외모를 아주 단정히 해서 고용주분들께 저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줄 때.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모로 어필을 한 다음에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외모를 신경 쓰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단정하게만 하고 가도 돼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사람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할 텐데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만 깔끔하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치마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긴 바지 입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카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알바도 경력 뽑잖아요 요즘에는. 경력 없는 사람 서운해서 그러니까. 살겠나 약간 이런 말 나왔는데 저는 그랬음에도 어떻게 알바를 할 수 있었냐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해본 일이더라도 사실 남들 다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이유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적극적으로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카페 일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정확히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 몇 명이냐. 뭐 나랑 같은 비슷한 또래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되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런 듯한 질문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알바가 뭐가 있을까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알바를 해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대기업 직영 매장 알바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GV 그리고 제가 또 올리브영 아니면 뭐 예를 그런 카페를 하더라도 개인 카페보다는 뭔가 좀 그런 프랜차이즈 이제 뭔가 이게 틀이 정해져 있고 체계적인 곳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4대 보험, 주유수당, 추가 업무수당, 뭐 퇴직금 이런 거 사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반면에 대기업 알바를 하게 되면 이런 사실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하게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일을 또 잘하고 이게 내 적성에 맞다 보면은 또 정직원 채용 연계의 기회도 있다 보니 이게 알바에서 취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제가 일했던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메이트라고 하는데 이 메이트들을 대상으로 점장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는 좀 계속 직원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점장님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서류가 그냥 무조건 통과해서 면접부터 바로 볼 수 있는 전형도 있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취업 연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나 적성에 되게 잘 맞는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일하는 거 너무 재밌고 나 화장품도 저거 이렇다 이러면은 그렇게 정직원까지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랑 되게 노선이 많이 다르시네요. 대기업 막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데서는 많이 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했던 것 중에는 학교 근로 알바. 사실 뭐 그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라고 하니까 뭐 학교야말로 급여를 잘 챙겨주는 곳 중에 하나이고, 사실 진상이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여러모로 좋지만 이 소득 분위가 선발 기준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저도 안 되다가 우연히 딱 그 학기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기만 하면 이게 제일 좋죠. 학교 안에서 하니까. 맞아. 학교 근로 알바 정말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이제 그럼 일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장님이나 점장님께 사랑받는 알바가 되는 법. 사랑받는 알바가 되는 법. 저는 일단 기본은 무조건 인사 잘하기. 뭐든 그냥 이거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맞아. 인사를 잘하는 거는 뭐 맞아.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일단 기본은 인사 잘하기.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일하는 몇 시간 내내 인사를 다 꼬박꼬박 잘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살짝 꼼수를 써서 특히 직원분이랑 점장님이 계실 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인사를 했습니다. 제 꼼수예요. 이거 점장님이 계시면 더 우렁차게 선창후창 열심히. 그 멘트 있잖아, 그거. 네,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이제 뭐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맞아. 말씀해주세요. 그거 사실 안 하다가 점장님이 이제 매장에서 돌아다니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손님들 한번 보는 척하면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던가. 그 일하는 시간 내내 매장이 바쁘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뭐 아침 시간대나 완전 마감 시간일 때 이럴 때는 또 손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매장에 점장님이랑 남아있으면 사실 좀 뻘쭘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때도 저는 사실 절대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고를 채운다던가 뭐 테스터를 닦는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점장님이 뭔가 필요하신 일이 있는지 여쭤본다던가, 뭔가 늘 좀 능동적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알바생이다. 약간 이걸 좀 늘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의 인재상이구만. 이제 메이트생들이랑 이제 직원분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맞아. 사회생활의 일부니까 맞아.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를 솔직히 누군가가 알아주려면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이제 직원이나 어쨌든 점장님들이 보고 나에 대한 평가나 이런 평판을 이제 다른 직원들이랑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걸 했을 때 나에 대한 그런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두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할 정도로 조금 의도적으로 배려를 한다던가 친절하게 한다던가 하는 것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매장을 이제 3번이나 옮기면서 그 전에 있던 매장 직원들하고도 되게 그런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어쨌든 그분들 기억에 저라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본인들하고도 잘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있었을 때 다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매장으로 와서 지금 뭐 하는 거 없으면 우리 매장 와서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저 그래서 그냥 그 매장에 가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 가서도 내 행동 거지를 잘해야지 진짜 이게 평판이 계속 남는다 보니까. 이제 희수 씨는 좀 대기업 스타일의 알바를 많이 했고, 저는 이제 반대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20살에는 사실 비즈니스 마인드를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받은 거에 5배 돌려주는 호구의 마인드였는데요. 그래서 많이 나아져서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포장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가게 사장이라면 뭘 더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카페 일을 하면서 그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찍어주고 컨텐츠도 짰던 것 같아요, 매주. 아, 이건 좀 오버액션 아닌가?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저를 믿고 기회를 준 거지, 그러니까 돈을 줄 만한 능력은 제가 입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돈을 더 받으려면은 거기서 일어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은 거를 이 사업이랑 연결을 시켜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에서는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저 이거 잘해요라고 말하려면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뭐 인턴이 엄청 스펙 중에 스펙이라 하잖아. 엄청 중요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 일을 가지고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인턴이 중요한 스펙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런 인턴과 맞먹는 좋은 스펙을 여기서 쌓을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히 내 가치를 높이는 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알바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면접에서 하니까 그냥 뽑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대기업 스타일은 사실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정해진 자기만의 업무가 잘하면 있잖아. 돼요. 맞아. 자기만의 업무가 있잖아. 근데 저는 뭔가 성격이 이 일을 하면은 자꾸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 뭐 스튜디오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자꾸 연관돼서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막 이것만 하고 있기에는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카페 일을 할 때도 손님이 없잖아. 그러면 인스타그램에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용주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다른 직원들하고는 항상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맞아. 수다 엄청 떨고. 뭐 희수 씨처럼 뭐 잘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심심해서 잘 지냈고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 진짜 베스트죠. 맞아. 오늘은 저희가 경험했던 알바들을 토대로 여러 꿀팁들을 대방출해드렸습니다. 첫 알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알바 관련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특히 올영 알바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나 사연들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사이드비 7번째 스토리텔링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비는 유튜브 채널 사이드비, 팟빵,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